안녕하세요. 오늘도 해외에서 바라본 한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편견과 오해로 시작된 한 외국인의 한국 여행이 어떻게 인생을 바꾸는 감동적인 변화로 이어졌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프랑스 화장품만이 최고라고 믿었던 미국의 뷰티 블로거가 한국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깨달음과 성장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뷰티 블로그를 운영하는 에밀리 존슨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한국에서의 경험담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뉴욕 맨해튼 작은 원룸 아파트 오후 3시. 노트북 화면 속 구독자 수가 3,237명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벌써 5년째 같은 숫자를 바라보고 있었죠. 제 손끝은 차가운 커피잔을 감싸며 떨리고 있었어요. 또 광고주가 계약을 취소했어요. 룸메이트 사라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에밀리, 이제 정말 다른 길을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뷰티 블로거가 되고 싶어. 프랑스 화장품의 진정한 가치를 알리고 싶다고.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파리를 동경해왔어요. 샤넬, 디올, 랑콤. 이런 브랜드들이야말로 진정한 뷰티의 본고장이라고 믿었거든요. 제 블로그 파리지엔 뷰티는 오직 프랑스 화장품만을 다뤘습니다. 다른 나라 제품들은 품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 조회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일주일에 10,000명 정도는 봤는데 이제는 겨우 2,000명도 안 되더라고요. 광고 수입도 한 달에 $800에서 $300로 뚝 떨어졌죠. 에밀리, 이거 봐. 사라가 자신의 화장대에서 작은 병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 한국 세럼 정말 좋아. 피부가 완전히 달라졌어.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 화장품이라고? 그런 건 피부에 맞지 않을 거야. 아시아 화장품들은 서양인 피부를 고려하지 않거든. 역시 프랑스 제품이 최고야. 사라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건가? 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버리고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 건가? 월세는 밀려있고 카드빚은 늘어가고. 저는 절망감에 빠져 있었어요. 프랑스 브랜드만 고집했던 제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때만 해도 한국 화장품이 제 인생을 바꿀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2주 후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뉴욕 자비츠 센터에서 열린 뷰티 컨퍼런스에 참석했어요. 입장료 $200도 아까웠지만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회장 안에는 수많은 뷰티 브랜드들이 부스를 차리고 있었고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메인 스테이지에서 충격적인 발표가 시작됐어요. 뷰티 산업 분석가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통계를 발표하겠습니다.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한국이 프랑스를 제치고 미국 화장품 수출 1위 국가가 되었어요. 수출액은 무려 $14억. 회장이 웅성거렸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이 프랑스를 제쳤다고? 그럴 리가 없어요. 더 놀라운 것은 K뷰티 시장 전망입니다. 2025년 $112억 2035년에는 $204억 성장할 예정이에요. 연평균 성장률이 6.1%죠. 제 옆에 앉은 뷰티 에디터가 속삭였어요. 요즘 K뷰티를 모르면 뷰티 업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 특히 핫트리프 성분이나 토너 패드 같은 혁신적인 제품들이 미국 시장을 장악하고 있거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그런 걸까요? 제가 그동안 무시해왔던 한국 화장품이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에서도 한국 뷰티 수입이 프랑스를 넘어서며 120.8% 증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해요. 발표가 끝나자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믿어온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프랑스가 뷰티의 본고장이라고? 그런데 한국이 1위라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화장품 회사들이 혁신적인 기술과 성분으로 전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 활주로에 내리고 있었어요. 마지막 저축 $3,000를 털어서 온 한국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반신반의했어요. 정말 한국 화장품이 그렇게 대단한 건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공항에서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피부가 정말 완벽했거든요. 공항 직원들부터 시작해서 택시 기사님까지 모두들 마치 도자기처럼 매끄럽고 윤기 나는 피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피부를 보기 힘들었거든요. 명동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들어간 곳이 올리브영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미국의 세포라나 울타와는 차원이 다른 규모였어요. 수백 가지의 화장품들이 깔끔하게 진열되어 있었고 각각의 제품들이 혁신적인 기술을 자랑하고 있었죠. 하트리프 성분이 들어간 진정 에센스, PDRN 함유 고급 세럼, 하이드로겔 마스크. 저는 이런 성분들을 처음 들어봤어요. 미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혁신적인 제품들이었거든요. 가장 놀라웠던 건 토너 패드였어요. 미국에서는 토너를 손에 발라서 사용하거나 화장솜에 적셔서 사용했는데 한국에는 이미 토너가 스며든 패드 형태의 제품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편리하고 위생적인지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저는 한국어를 전혀 못했거든요. 제품 설명을 읽을 수도 없었고 어떤 제품이 제 피부에 맞는지도 알 수 없었어요. 그때 한 직원분이 다가왔습니다. Hello, can I help you? 직원분이 완벽한 영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그분은 제 피부 타입을 확인하고 제게 맞는 제품들을 친절하게 추천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각 제품의 사용법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미국에서도 이런 서비스를 받기 힘들었는데 한국에서 이런 친절함을 경험하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다음 날 저는 코엑스에서 열린 코스모 뷰티 서울 2025에 참석했어요. 한국 최대 규모의 뷰티 전시회였습니다. 입장하자마자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단순한 화장품 전시회가 아니라 첨단 과학기술 박람회 같았거든요. 아모레퍼시픽 부스에서 연구원이 설명해 주었어요. 저희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개인 맞춤형 화장품을 개발하고 있어요. 고객의 피부 데이터를 분석해서 최적의 성분 조합을 찾아내는 거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프랑스 브랜드들도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나요?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개발한 PDRN 성분이에요. 연어 DNA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피부 재생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PDRN이라는 성분도 처음 들어봤어요. 연구원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국 화장품 기업들은 연구개발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CJ제일제당은 냉동 만두와 전자레인지용 밥에 100여 개의 특허 기술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품 기술력이 화장품 분야에도 적용되고 있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오리온 회사는 초코파이를 방부제 없이 6개월 이상 신선하게 유지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이런 보존 기술이 화장품에도 응용되어서 극한의 환경에서도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 브랜드들과 뭐가 다른 거죠? 제가 물어봤어요. 한국은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 트렌드에 맞춰 제품을 개발하는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아시아인의 피부 특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다양한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을 만들 수 있거든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한국 화장품이 단순히 유행하는 게 아니라 진짜 과학적이고 혁신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부끄러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청계천을 따라 걸으며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있었어요. 그날은 마침 청계천 랜턴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아름다운 등불들이 물 위에 떠 있는 모습이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걷다가 전통 찜질방을 발견했어요. 호기심에 들어가 봤죠. 그곳에서 90살이 넘어 보이는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피부가 정말 놀라웠어요. 주름은 있으셨지만 탄력이 있고 윤기가 났거든요. 어머, 외국인이네요. 피부가 참 고운데 어디서 오셨어요? 할머니가 영어로 말을 걸어주셨어요. 저는 미국에서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피부가 정말 좋으세요. 어떤 화장품을 쓰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화장품보다는 음식이 중요해요. 어릴 때부터 김치, 된장, 고추장 같은 발효 음식을 먹으면서 자랐거든요. 그리고 자연에서 나는 것들을 많이 사용했어요. 자연에서 나는 것들이요? 인삼, 녹차, 알로에. 이런 것들로 팩도 하고 차도 마시고. 요즘 화장품들도 이런 자연 성분들을 많이 사용한다던데요.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의 스킨케어는 단순히 제품을 바르는 게 아니라 생활 문화 자체였던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자연 성분을 활용해온 지혜가 현대 화장품 기술과 만나서 혁신적인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할머니가 덧붙이셨어요. 정성을 다해서 피부를 관리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진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날 밤 청계천의 아름다운 등불들을 바라보며 저는 한국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단순히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었던 거예요. 일주일째 되는 날, 저는 강남의 에빗 레스토랑에서 특별한 사람을 만났어요. 민준이라는 한국계 미국인 뷰티 기업가였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제 한국 여행 포스팅을 본 그가 먼저 연락을 주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에밀리 씨. 저는 민준입니다. 뉴욕에서 K-뷰티 브랜드를 런칭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민준은 30대 중반의 세련된 남성이었어요. 완벽한 영어를 구사했지만 한국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했죠. 에밀리 씨가 그동안 프랑스 뷰티만 고집하셨다고 들었어요. 한국에 와서 어떠세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정말 충격적이에요. 제가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K-뷰티의 성공은 단순히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민준이 설명했습니다.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일본에서 한국 뷰티 수입이 120점. 8% 증가한 이유도 제품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세심한 배려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배려라고요? 네, 한국 사람들은 화장품을 만들 때도 사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요. 토너 패드가 그런 예죠. 기존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핫트리프 같은 성분도 민감한 피부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연구된 거예요. 민주는 계속 설명했어요. 프랑스 브랜드들도 좋지만 한국 브랜드들은 더 실용적이고 혁신적이에요. 그리고 가격도 합리적이죠. 같은 품질의 제품을 더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어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어요. 한국이 세계 화장품 시장을 선도하게 된 이유를 말이에요. 그것은 단순히 기술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자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 때문이었던 거예요. 에밀리 씨,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글쎄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날 저는 민준과 함께 한국의 다양한 뷰티 브랜드들을 체험해봤어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가 되었어요. 저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특별한 콘텐츠를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프랑스 뷰티 신봉자가 K-뷰티에 완전히 빠진 이유였어요. 서울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에서 밤새 글을 썼어요.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담았습니다. 올리브영에서 받은 친절한 서비스, 코스모 뷰티에서 본 혁신적인 기술들, 찜질방 할머니로부터 배운 한국의 스킨케어 철학.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틀렸습니다. 영상에서 저는 진솔하게 고백했어요. 프랑스만이 뷰티의 본고장이라고 생각했지만 한국이야말로 진정한 뷰티 혁신의 중심지였어요. 핫트리프 성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어요. 이 성분은 예민한 피부를 진정시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프랑스 브랜드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혁신적인 성분이죠. 토너 패드에 대해서도 열정적으로 소개했습니다. 정말 편리해요. 위생적이고 사용하기 쉽고 효과도 뛰어나고. 왜 이런 제품이 미국에는 없었을까요? 영상을 올리고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려 있었어요. 에밀리, 정말 놀라워요. K-뷰티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한국 화장품 어디서 살 수 있어요? 다음에는 어떤 제품 리뷰해 주실 거예요? 구독자 수가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3,000명에서 시작해서 10,000명, 50,000명, 10만 명. 일주일 만에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의 유명 뷰티 매거진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에밀리 씨의 K-뷰티 체험담을 저희 매거진에 기고해 주실 수 있나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5년 동안 안 되던 일이 한국에서 한 달 만에 이루어진 거였거든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어요. 1년 후 저는 다시 서울에 있었어요.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말이에요. 민준과 함께 새로운 K-뷰티 브랜드를 런칭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제 유튜브 채널 에밀리의 K-뷰티 다이어리는 이제 구독자 200만 명을 넘어섰어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K-뷰티 인플루언서가 되었죠.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양국의 뷰티 문화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에밀리, 오늘 촬영 준비됐어요? 민준이 스튜디오로 들어왔어요. 우리는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를 넘어서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 있었어요. 물론이죠.
오늘은 신제품 하이드로겔 마스크를 소개할 거예요. 카메라 앞에 서서 저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어요. 여러분, 한국은 단순히 뷰티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철학을 만들어냅니다. 기술력과 혁신, 그리고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 이것이 K-뷰티가 전 세계를 정복한 진짜 이유예요. 저처럼 편견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찾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열린 마음으로 한국의 아름다움을 경험해보세요. 분명 인생이 바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달에는 부산과 제주도를 여행할 예정이에요. 어디로 가면 좋을지 댓글로 추천해주세요. 여러분의 추천이 제 다음 여행을 결정할 거예요. 촬영이 끝나고 민준이 말했어요. 에밀리, 정말 많이 변했네요.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이 저를 바꿔놨어요. 이제 저는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알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한국에서 시작된 제 새로운 인생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봤을 때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배웠거든요.